제가 요새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긴급 소환한 이유, 일요일 날 밤에 긴급 소환한 이유, 우리 새해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시작. 부자 되세요. 언젠가부터는 부자 되세요가 새해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부자 되는 게 이렇게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고 또 장사도 못하고 이럴 때는 정말 부자 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그 이야기를, 부자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부자 되는 걸 가르쳐 주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사실은 금융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사실 또 금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저는 그 부자 되는 방법을 사람마다 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어, 오늘 우리가 미안한데 마음 부자는 좀 빼고 갑시다. 이게 마음 부자라는 컨텐츠가 부자 컨텐츠에 들어오면 갑자기 이 부자 컨텐츠가 갈 길을 잃거든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부자 얘기는 좀 빼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머티리얼 피지컬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멘탈 부자 이 얘기는 좀 빼고 갈게요.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 또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 얘기만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어때요? 자, 돈으로부터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어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될 만큼 완전히 자유로우면 난 거기가 무지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돈에 대한 어떤 경제에 대한 텐션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게 난 더 좋다고 이미 결정 내린 사람이라서, 나한텐 경제적 자유를 줘도 아마 자유를 즐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텐 경제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꼭 막 돈 때문에 막 쫓기면서 일하지 않는 이 되게 기쁘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거, 이게 나한테 경제적 자유지. 돈 벌어서요? 이제 돈 전혀 안 벌어도 돼요. 그냥 막 놀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막 노는 게 그게 막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자유예요? 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여러분을 소환한 이유는 진짜 올해는 부자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 어떤 거냐면,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쩌다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난 그게 뭔 말인가? 누가 무슨 이게 뭔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이런 얘기예요. 안타까운데 요즘에 3명, 5명만 모이면 주식에서 부자 됐다,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주식에서 5천만 원 벌었어 막 이러면은 갑자기 왜 이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확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머 쟤는 주식에서 돈 벌었는데 나는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 생각. 아니면 누구는 막 집 샀대. 그것도 3년 전에 대출 규제 없을 때 그때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사서, 또 얼마나 집값이 뛰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됐다는 거야, 집을 사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속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만 아프면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바본가? 난 왜 이렇게 이게 흐름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난 주식도 없고, 왜 나는 부동산도 없고, 난 진짜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돈이 갈 데가 없는 건 맞대요. 얘기하더라고요. 누구 만났는데 잠깐 그 얘기 듣고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냐면, 왜 우리 요즘에 다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상공인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장사가 되게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실제로 돈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돈을 마구 막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사람들은 돈을 써요, 안 써요? 쓰겠죠.
이제 그 돈이 어디론가 이제 몰리겠죠.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다시 재투자가 돼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래야 다시 재고용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사업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사업을 안 하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주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 그렇군요. 딱 제 얘기라고 말씀하신 분. 예, 맞습니다. 뭐 학원하고 이러는 분들 너무 힘들죠. 지금 현재. 맞아요. 그래서 돈이 어쩔 수 없이 그 유동성의 자금이 대부분 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한동안 이게 계속 지속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럼 주식에서 버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주식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식을 했는데 5천만 원이 쌓여 있어. 이익이 났어. 5천만 원 이익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5천만 원을 꺼내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엄청 오르잖아요. 막 삼성전자 주식 빵빵 터져, 현대차 주식 빵빵 터져. 그러니까 어떻게 꺼낼 수가 없는 거지. 더 오를 것 같거든. 더 오를 것 같거든. 그러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식이 빠질 때 팔지 못하고 물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걸 뺐어. 5천만 원 갖고 있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더 올랐네? 그럼 어때요?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옛날에 5천만 원으로 100주를 샀다면 이제 만약에 그러면 5천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80주 정도 사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물리고. 그래서 어쨌든 주식으로 부자가 진짜 끝까지 부자, 그러니까 잠시 부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 잠시 부자라고 아십니까? 아마 주식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식으로 잠시 부자 되는 건 할 수 있는데 길게 10년, 20년 부자 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옛날에 한번 주식에 오지게 되어본 적이 있어갖고 30대 초반에 내 주식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 일이 돈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고 오히려 최대한 그쪽 시장을 완전히 수십 년간 외면하고 살았던 것도 이제 사실이에요. 근데 이쪽 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해서 버는 돈은 돈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버는 방법이 그렇게 실력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실력이 늘기 때문에 어떻게 돈 버는지 확실하게 내 몸이 알죠. 그래서 난 그게 더 좋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30년 꾸준히 일했고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김미경으로 작은 지필실에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물론 집은 따로 있죠. 이제 끝나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주식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전 잘 모르고요. 저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절대로 아니고 근데 내가 부자라고 해도 되나? 그래 이 나이에 뭐 집도 있고 애들도 셋 다 키웠고 뭐 괜찮죠. 직원들도 있고 회사도 있고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일의 속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건 말하자면 여러분 어때요? 레벨 3예요. 여러분 지금 레벨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나의 실질적인 노동을 통해서 저도 지금 이제 강의라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노동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이 쌓이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레벨 1. 그죠? 그 레벨 1이 돼야 레벨 2로 넘어가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레벨 1에 해당하는 돈이 없는데 어디에요? 자꾸 레벨 3로 가는 거야. 나 주식해야 되는데 나 부동산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이랑 부동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내 레벨에 충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레벨이 달성된 다음에 알아서 레벨 2로 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이 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왜 막 5년 안에 부자 안 되면 뭔 큰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뭐 5년 안에 우리가 뭐 죽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 몇 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댓글로 써보세요. 시작. 15년이 걸린답니다. 5년. 자, 여러분들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사업 소득이건 노동 소득이건 뭐 직장에 나가건 어쨌든 그래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나 말고 내 옆에 어느 정도 목돈이 그래도 생기는 지점, 그 지점을 우리가 레벨 1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레벨 2는 뭘까요? 레벨 2. 뭐 월세에서 전세로 가건 어쨌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내 생계를 되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거 있잖아요. 이게 레벨 2예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제 레벨 3인 거죠. 근데 요즘에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레벨 1인 사람이 간신히 모아둔 돈이 200, 300, 50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동안 뭐냐면 부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쌓여요. 부자도 실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실력 따로 있고 2단계 실력 따로 있고 3단계 실력이 따로 있는데 1단계 실력 돼서 간신히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 근데 누구 얘기 듣고 야 그거 좋대. 그러고 나서 레벨 3으로 훅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분명히 손해가 나요. 그죠? 자, 여러분은 어때요? 레벨 1, 2, 3 중에서 레벨 1, 2, 3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한번 봐봐요. 이 레벨 1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한번 보니까 레벨 1인 사람들도 있고 레벨 2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그럼 제가 레벨 1 단계에서 한 10여 년간 되게 다졌거든요. 저는 레벨 1 단계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25부터 벌었거든요. 직장 생활도 하고 피아노 학원도 하고 그 레벨 1이 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다지는 것도 괜찮아요. 밑바닥에 탄탄하면 그때 여러 가지 돈을 벌면서 실력이 엄청 다져져요. 그래도 여러분 레벨 1, 2, 3도 보면 부자 되는 실력이 각각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장사가 안 되거나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여기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강의하려고 오늘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열심히 다 이렇게 써갖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다이어리 찬란하죠. 막 이것도 이거 우리 막내가 만들어준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너무 오버했죠. 여러 가지 MK 다이어리다 이렇게 요란하게 붙였습니다. 기분 전하는 겸.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다 적어 갖고 왔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레벨 1이라도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 사회처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제가 부자가 안 될 거면 지금 현재 부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올해는 부자 되는 준비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부자 되는 준비를 올해 어떻게 할까요? 결정하십시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건 부자 되는 준비를 3, 4분기로 나눠서 1월에서 3월, 4월에서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4개로 시간을 쪼개십시오. 자, 지금 1월 달이잖아요. 그럼 1, 2, 3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필기 준비 시작. 자, 필기 준비. 자,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준비 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어디 봅시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2,200분 정도가 듣고 계시는데요. 필기 준비 됐어요? 자, 그럼 필기 준비 이제 시작합니다. 자, 부자가 되는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디지털 세상에서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알고 부자가 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필기 다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3가지 부자의 조건 우선 적으십시오. 첫 번째는 적으세요.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라고 쓰세요. 첫 번째가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이게 한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자,
써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도 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컨텐츠 부자 그리고 트렌드 부자. 빨리 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10시 30분에 딱 끝날 거예요. 10시 35분 길어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끝나고 여러분 저기 경이로운 소문 보러 가세요. 참 나 여유 있게 살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웃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30분간 우리 되게 집중합시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세일즈 부자라고 했어요. 세일즈 부자. 자, 세일즈 부자.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겁니다. 먼저 자, 데이터 부자가 된다라는 건 뭐지? 여러분요,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내 고객이 많았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 나를 구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다 그분들은 다 여러분에게 데이터입니다. 그죠? 근데 이 데이터는 그러면 어디에다 모아요? 이 데이터는 어디다 모아요? 바로 플랫폼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은 플랫폼일까 아닐까? 예스. 인스타그램은 플랫폼이죠. 근데 이 플랫폼들은 원래 다 오픈돼 있어서 살짝 들어가서, 그죠? 살짝 들어가서 내 가게를 오픈하는 거, 나라는 사람이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계정 하나만 있으면 간단히 내가 그 중에 한 일원이 돼서 무엇인가 내가 나를 구축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럴 수 있는 플랫폼 너무 많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라이브 커머스, 그립 너무나 많아요.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은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데이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인스타그램으로 데이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yes, no로 대답해 보세요. 자, 얼른 얘기해 봐요. 인스타그램으로 데이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yes? yes? 어때? 인스타그램으로 데이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서 정말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가끔씩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마켓컬리라든지 네이버 장보기라든지 뭐 그립이라든지 가끔씩 어마어마하게 쿠팡이라든지 무진장 할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언젠가 쿠팡이 기저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게 팔았어요. 상상도 못하는 가격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기저귀를 사기 위해서 가끔씩 뭐 마켓컬리도 그런 거 했잖아요. 고기를 몇천 원에 엄청 싸게 줬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다 회원가입을 했어요. 도대체 손해를 보면서 왜 그렇게 데이터를 모을까요? 예. 고기 한 번 사러, 기저귀 한 번 사러 들어왔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데이터 10만 개는 갑자기 모아진 그 10만 개 혹은 5만 개의 데이터는 어때요? 다음에 계속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해를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막 10억, 20억, 100억씩 써가면서 데이터를 모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한번 봅시다. 인스타그램은 데이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정답은 no.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하라 그래서 한 건데요. 예스. 거기서 뭘 연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여러분한테 플랫폼을 연습하라고 그런 거지.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라고 가르쳐 드린 거지. 이제 좀 더 한 발짝, 지금 여기 MKY 학생들, 열정대 학생분들 인스타그램 배웠으면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이제.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나씩 시작해서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뭐예요? 젊은 돈 벌어보기. 젊은 스타일 사업해서 젊은 돈 벌어보기. 이거 내가 목표로 갖자고 했잖아요. 이거 꼭 연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1월에서 3월 동안 우리의 목표가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돈 버는 거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케이. 그렇지. 모르는구나. 왜요? 그렇지. 고객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많이 아시는구나. 맞아요. 예스. 정보가 없습니다. 고객의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전 인스타그램이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한테 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뭐 한 19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저를 팔로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성별 나오고 나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위치 어디에 산다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포스팅을 하나 합시다. 자, 인스타그램에다가 뭔가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포스팅을 했다고 이걸 보라 오라고 여러분한테 정보를 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9만 명에게 못 쏴요. 그냥 올리면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는 거예요. 안 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실질적인 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제 한 단계 나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있지만 여러분 알아서 되게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무료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한 달에 돈 조금씩만 줘도 구독 서비스로 홈페이지를 정말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쪽으로 뭔가 이벤트를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거기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데이터 모으면 뭐예요? 그럼 여러분 푸시를 할 수 있잖아요. 푸시를 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쉽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데이터를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예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여러분 왜 우리 보실 겁니다. 우리 골방 특강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거 드리죠. 뭐예요? 그 네이버 폼이라든지 구글 폼. 그죠? 그래서 구글 폼에다가 인적 사항을 써주시면 거기로 우리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얻어 걸리는 스타일의 그 플랫폼은 여러분 품이 엄청 많이 들고요.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제가 왜 그런 얘기 했었죠. 데이터를 뭐 500명, 1000명만 모아도 먹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진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것도 맞기는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1000명, 2000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좀 더 나의 목적, 여러분 목적이 무슨 영어 과외예요? 아니면 여러분 목적이 뭐 아기 띠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목적이 무슨 출장 요리예요? 아니면 집안 정리해 주는 거, 꾸며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순수히 나와 적극적 소통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나만의 플랫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럼 유튜브는 이제 머릿속에 뭔가 계획이 딱 서시죠? 자, 그럼 유튜브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면 데이터 부자가 돼요? 안 돼요? 얘기해 보세요. 자, 이 말씀하셨어요. 카카오 풀친도 데이터는 없다고 하셨죠. 그러나 카카오 풀친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푸시를 싸서 내가 하는 얘기를 한 명 한 명 한 명이 딱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이렉트한테 사람한테 딱 가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요 무조건 다 돈이 들어요. 그거는 대신 훨씬 더 어때요?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에 맞게 내 고객을 가질 수 있죠. 오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튜브도 안 되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 데이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그쪽 플랫폼에 있는 거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포스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다 들리는 거지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없죠. 그래서 유튜브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유튜브도 그 밑에 링크를 자주 활용해야 돼요. 링크를 활용해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고객을 내가 원하는 플랫폼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간 고객이 500명, 1000명이면 엄청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나름대로 그 무료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거 무진장 많습니다. 한 이틀 이거저거 다 눌러보다 보면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 네이버에서 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저 혼자 만들었거든요. 하루 고생했는데 뭐 금방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쇼핑몰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멀티 플랫폼에서 오픈 플랫폼에서 있는 데이터는 그 팔로워 수는 어쩌면 그 중에 20분의 1만 내 거지 사실은 거의 다 내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 방향대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내가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맞아요. 네이버 모두라고 있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네이버 모두라고 있어요. 엄청 쉬워요.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 조금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디지털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내 빌딩을 만드는 걸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부자가 돼야 되고 플랫폼 부자가 돼야 된다. 플랫폼 부자 됐으면 바로 뭘로 넘어간다? 데이터 부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MKYU 대학은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인스타 유튜브가 한 지금 몇만이요? 125만 정도가 넘어섰잖아요. 인스타그램도 거의 조금 있으면 이제 20만 팔로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MKYU는 회원이 몇 명일까요? 회원. 그러니까 열정대학생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고 그냥 무료 회원이 있어요. 근데 그 무료 회원도 우리는 데이터로 갖고 있으려고 하죠. 근데 그 데이터가 6만 명이 훨씬 더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 크죠. 선생님 유튜브가 그렇게 뭐 100만 명이 넘는데 여기는요. 그러나 이 데이터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그래서 막 쿠팡이 그렇게 데이터 모으려고 막 쏘고 뭐 배민도 막 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SNS 디지털 마케터가 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앞으로 뜨는 직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데이터를 많이 그 어떤 회사에 몰아다 주는 거. 이게 지금 다 데이터 사이언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무진장 많이 생길 거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 될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생태계를 다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디지털 마케터 같은 걸로 어떤 회사와 계약해서 일할 수도 있고 껌껌이 돈 받아서도 일할 수 있고 사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데이터도 알고 플랫폼 성질도 알고 본인이 이렇게 한번 홈페이지도 갖고 운영도 해봤고 그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해봤고 막 이러면서 컨텐츠력도 있어. 글도 잘 쓰고 사진도 잘 붙이고 영상도 잘하고 해시태그도 잘 붙이고 그리고 갖고 온 고객 데이터를 잘 활용할 줄 알고 트렌드 잘 읽고 세일즈에 대해서 감각 있고 이런 사람 있게 없게 시작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너무 뽑고 싶었는데 면접을 50명을 봤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각각 흩어져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도 그걸 다 잘하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냐면 풀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마케터가 되는 겁니다. 취업하기 엄청 좋을걸요. 그 취업은 근데 중요한 거 굳이 회사 안 나가도 되는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입니다. 각 회사마다 그런 인력 찾으려고 눈이 뻘건데 없어요. 저도 못 찾았다니까요. 저도 못 찾았거든요. 저 아니냐고요? 제가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전체를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직접적으로 진짜 그걸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그러죠. 진짜 퍼포먼스 마케터가 돼서 그걸 진짜로 쏘고 심고 막 끌어오고 데이터 분석하고 막 이거는 못하죠. 그건 우리 직원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다 세분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잘 해보고 싶다 사업을 하면은 전체를 이해하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누가 질문하셨어요. 학장님 기준으로 부자의 기준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요, 안 쫄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쫄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나 하나 정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휙 바뀌었을 때도 그래, 난 해낼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래서 바뀐 세상에서도 내 생계 비용과 그리고 내가 약간 뭔가 더 공부하고 싶거나 뭐 놀러 가고 싶거나 할 수 있을 정도, 내가 나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게 난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또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컨텐츠와 트렌드가. 자, 이걸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코어 컨텐츠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거냐면 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딱 와서 세상에 빡 단절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휙 넘어가잖아요. 우리 비대면 때문에 옛날에 대면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완전히 단절되고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했던 게 그게 잘하는 게 맞나? 옛날에 내가 먹고 살았던 게 그게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거 맞나? 막 이런 고민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시냐면 나한테 코어 컨텐츠를 찾을 때 트렌드가 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서 볼 때 이거요. 저쪽 과거를 보면서 가만있어, 내가 뭐 잘했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잘 봐요. 돌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트렌드가 변하고 축이 전환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저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로 잡아야 되는 거죠. 나 그 진짜 옛날에 되게 잘했어요가 아니고 나 저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도 한번 보세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강의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그걸 잘합니다. 저는 그걸 무지 잘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 처음에 라방 했을 때 엄청 떨렸고요. 잘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됐고요. 그리고 제 처음 초창기 레벨 그 라이브 있잖아요. 막 2년 전 거 보면 엄청 어색해요.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야, 원래 그 눈이 두 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 쓰는 눈이 있고 요 카메라 눈이 있잖아요. 요 카메라 눈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못 봤다고요, 제가. 계속 여기를 보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혼자 떠드는 것도 너무 잘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잘했었어가 아니라 나 트렌드가 저쪽으로 가네? 저게 트렌드네? 나 저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요. 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와 트렌드가 맞아 떨어지면 거기가 제일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완벽주의자들 있죠. 완벽주의자들. 진짜 내가 무지 잘했던 거, 막 자신 있었던 거, 막 이런 거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랑 어긋나서 이거 엇박자가 나니까 지금 아직도 우왕좌왕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점이 전환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이런 컨텐츠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컨텐츠가 트렌드랑 안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뭐 이런 거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을 했었는데 벌써 1년째 문 닫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그것뿐인데.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슬프게 내가 잘했던 거, 내가 과거에 잘했던 건데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비대면 시장이 돼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를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고 몸을 확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나 저것도 잘했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안 하면 망하고 하면 안 망한다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촉이라 그러잖아요. 그 느낌, 그것이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고 해 나가다 보면 작은 실체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스타트업, 그죠? 스타트업은 다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10%만 되면 한층 한층 겹겹이
쌓아나가는 것이고 겹겹이 가는 중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시작해야 수정을 하죠. 시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MKYU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냥 유튜브 방송하다가 우리 대학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숙제 검사하는 용도로 네이버 카페에서 그냥 시작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시작이 없었으면 MKYU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이랑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했겠습니까? 자, 한번 또 보세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맨날 전국을 쏘당기면서 강의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MKYU 홈페이지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디지털 활동을 지금 현재 하는 중입니다. 그죠?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한 칸씩 쌓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해라. 시작해라. 자, 뭐라고요?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다? 완전히 관점을 전환한다. 잘했던 거에서 못 찾겠으면 어떡한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한번 해볼까? 근데 나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검증이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는 늦어요. 하면서 검증하라고요. 여러분 실력을. 응? 하면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첫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여태까지 지금 한번 중간 점검하면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 부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플랫폼 부자 되시고 데이터 부자. 그러니까 무료 플랫폼 같은 데는 한 3개 정도 걸치고 있으시고 그중에 내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라. 그게 스몰 비즈니스의 준비 시작이다. 두 번째, 그럼 뭘 해야 될까 봤을 때 컨텐츠는 계속 찾아 나가는 건데 내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트렌드가 원하는 컨텐츠를 해도 좋다. 나 저거 잘할 것 같아 라는 5% 10% 조금 검증되지 않았지만 검증은 하면서 하는 게 검증이지 생각으로 하는 게 검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느낌이 있고 촉이 있다면 관점을 전환해라. 오히려 트렌드가 알려주는 될 것 같아라는 그런 컨텐츠로 시작해도 좋다. 왜냐? 뭐가 걱정이야? 1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5% 10%에서 시작할 건데 쌓아가면서 수정해라. 이 얘기 드렸어요. 자, 그래서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 되시고요. 두 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세일즈 부자가 되라 그랬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제가 무슨 태어나서 남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진짜 너무 못하고. 이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요. 교수님도 자기 지식을 파는 거고, 뭐 안 파는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2021년부터는 중간에 거대한 판매를 하는 중간에 거대한 미들맨이라고 그러죠. 미들맨. 제가 계속 너무나 자주 말했던 용어입니다. 중간에 나와 그러니까 이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중간에 거래해주는 무슨 백화점, 유통업체 같은 큰 미들맨이 사라지고 어때요? 간단히 플랫폼 세상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2021년이 그 원년이 된다 했어요. 그 첫 번째 원년이 된다 했어요. 원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원년 뜻 뭐예요? 얘기해봐요. 원년을 뭐가 원년이라 그래요? 응? 무엇인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주인이 될 수 있다. 원주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작하기에 너무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게 right time이라는 얘기죠.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 지나고 보면 원년에 시작하는 사람은 인구의 1%도 안 된다. 엄청 적어. 엄청 적어요. 진짜. 근데 이게 모든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에 원년이 됩니다. 그거는 컨텐츠일 수도 있고 이런 실체가 있는 이런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내 지식일 수도 있고요.
내 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비스일 수도 있죠. 가서 무엇인가 해주고 오는 서비스일 수도 있죠.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고 파는 게 일어나는 게 이게 원년입니다. 원년. 그래서 원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요. 뭐 파는 거 창피해요? 응? 뭐가 창피해? 그러니까 뭐 파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막 망설이시는 분 있잖아요. 그 망설이시는 분에게 제가 조언 하나를 해드리면 우선 자기를 설득해야 돼요. 자기가 완벽하게 설득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파는 게 엄청 재밌고 신이 난다. 근데 내가 설득이 안 되면 이걸 왜 팔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어머, 김미경 선생님 뭐 강의나 하지. 유튜브 하고 NKYU나 하지. 다이어리를 뭐하러 팔고 그래. 여기 찔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봐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하루를 설계하는 걸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난 진짜 열심히 설계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게 나는 가장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이런 일 해야 돼? 이렇게 써. 그리고 이건 빠뜨리면 안 돼. 또 내가 또 얼마나 덤벙거리고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걸 막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며칠 후에 메꾸려면 몇 배로 시간이 걸려요. 왜 전화도 제대로 그 시간에 하면 네, 뭐, 그래서 전화 주셨네. 이렇게 바로 하면 되는데 3일 후에 하면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까먹었고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전화만 그렇겠어요? 진짜 그 시간에 딱 하면은 에너지가 10만 들을 걸 3일 일주일 지나가면은 막 10배 20배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엄청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열심히 쓰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나를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고, 나와 아침마다 대화를 10분 혹은 30분씩 하는 건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나의 신앙처럼 내가 다이어리를 쓴단 말이에요. 엄청 열심히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비법을 내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알려주고 싶겠어요.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많이 알려줬거든요. 똑같은 다이어리 몇 개 만들어서 같이 쓰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 우리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사람들에게 내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이건 사람들에게 내 비법을 함께 쉐어하는 거야.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막 이걸 받고 같이 따라 쓰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뭐냐면 이 세일즈 부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완벽히 그 세일즈에 설득이 되면 남을 설득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팔아도 이래요. 예를 들어 이런 컵이 있어.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가지면 사람들이 여기다 커피 마시면 너무 행복할 거야. 나는 이걸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장사는 뭐예요, 여러분? 장사는 열정과 철학이지 말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정과 철학이 있어야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빨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만 댓글 이상한 거 올려도 거봐, 괜히 했어. 내가 미쳤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맨날 미쳐. 댓글 올라올 때마다 내가 미쳤지. 그러면은 큰일 나겠다. 그죠? 그래, 이게 그래서 강력한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NKY에서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딱 1년 김미경 따라하기. 그러면 사실은 저 그 제목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그냥 딱 1년 김미경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제목을. 그래야 좀 이렇게 점잖아 보이잖아요. 안 그래?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함께 하기, 뭘 함께 한다는 건지 모르겠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직원들은 늘 얘기합니다. 대표님 옆에서 근무만 해도 엄청 배운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정말 시간 관리 잘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잘 자기 관리 해나가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애들이랑도 잘 지내고 우리 아이들이랑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또 놀 건 딱 지나갈 거 포기할 건 딱 포기하고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될 건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최 부사장 나랑 거의 뭐 25년을 있었잖아요. 정말 많이 배웠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그냥 딱 1년 김미경 따라하기로 할까? 그랬더니 그 너무 좋아요. 근데 제목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뭘 내가 뭐 대단하다고 뭘 따라해. 근데 아니에요. 대표님 우리 누에 진짜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니 진짜? 그래서 만든 게 된 게 5, 1년 진짜 매주 월요일마다 영상이 업로드 되잖아요. 딱 1년 김미경과 함께. 그러면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미션을 드리고 그 미션을 여러분들은 따라하고 막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혼자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진짜 사람들한테 필요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정말 필요해. 이거 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이 넘게 52주 그 커리큘럼을 미리 다 짰습니다. 하는 동안 뭐 책을 또 수백 권 놓고 뭐 이제 뭐 이때쯤 되면 6월쯤이면 이 컨텐츠가 필요해. 7월이면 이게 필요해. 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52주간의 컨텐츠를 다 짰거든요.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진짜 필요하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필요하네 하는 순간 내 입에서 어때요? 불을 뿜어. 아주 그냥 눈에서 뭐 레이저 나가고 입에서 불을 뿜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내가 딱 1년 김미경과 함께 NKY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다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뭔지? 판매하고 나 이거 판매하고 있어. 이 느낌이 아니고 진짜 세일즈 부자가 된다는 건 판매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비안드라고 그러잖아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 상태가. 고객과 나와 소통하는 내 감정 상태가 판매 단계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레벨에서 하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목소리 커지는 거 막 불을 뿜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세일즈 부자가 된다라는 건 판매한다라는 느낌조차 없을 만큼 내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져서 나 나름대로의 확실한 확신을 갖고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근거리에서 소통할 준비가 되면 그럼 세일즈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개인과 개인이 팔고 사는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세일즈 부자가 엄청 나올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에서도 그랬어요. 2030 추계전환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10년이에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온다. 이거죠. 원년이라고요. 원년. 디지털 부자가 되는 원년. 세일즈 부자가 되는 원년이 2021 올해라고요. 고객과 아주 근거리에서 마치 내 몸처럼 소통하는 그 느낌. 저 지금 여러분이랑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 느낌이에요. 바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 따라서 이거 하세요가 아니고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보고 이거다 라고 생각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늘 가까이 라이브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죠? 라방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좋아요.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제 가까이에 같이 계십시오. 제가 생각나는 거 많이 말씀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이런 라이브를 하면 그러더라고요. 기운 빠졌을 때 해줘서 고맙다고. 예, 맞아요. 여러분들 기운 빠질 때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손도 잡아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알았죠? 세일즈 부자 이해됐어요? 질문 봐봐. 팔 게 없으면 팔 걸 만들어야지. 팔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판다라는 게 이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니까.
꼭 물건이 아니래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익숙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뭐 한 명, 두 명이라도 내 고객이 돼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천지 다 봐봐. 이렇게 쭉 보면 아니 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죠. 꼭 손재주가 있어서 뭘 만들지 않더라도 누군가 조금 더 내가 나은 게 있으면 가르칠 수도 있고, 만약에 처음부터 뭔가 돈을 받고 파는 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연습, 나를 알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나를 알리는 게 파는 거예요 사실은. 저 옛날에 강의 처음 할 때요 다 무료로 강의 쫓아다녔어요. 왠지 아세요? 무대에서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미안하니까 누가 돈 줘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하나하나.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아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부자가 되는 건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여러분 주식이네 부동산에 너무 속상할 거 아니까 그게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하겠다. 아유, 여기저기서 뭐 유튜브에서도 온 데가 다 주식이고 돈 버는 얘기만 하는데 그 들을 때마다 참 속 시끄럽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초에 속 시끄러울 때 단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걸 함께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그랬어요. 제일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5년 걸리자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금방 빨리 안 죽어. 천천히 해도 돼. 자, 그럼 첫 번째 5년은 뭐라 그랬어요? 1단계 부자는 레벨 1. 레벨 1 부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이 3가지 부자 있죠. 데이터 부자, 플랫폼 부자 첫 번째, 두 번째 컨텐츠 부자, 트렌드 부자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일즈 부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실질적 머니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가 됐건 간에. 근데 제가 이번에 꼭 말씀드렸어요. 오래된 돈 말고 디지털 세상에서 계속 벌 수 있는 60년 멀쩡히 벌 수 있는 젊은 돈 벌자고 한번 해보자고 연습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을 벌어보는 게 1단계예요. 앞으로 5년이면 얼마나 익숙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속도가 되게 빨라서 5년이라는 세월은 과거 시절에 한 10년 돼요. 되게 빨리 여러분들 독립하고 돈도 벌고 그러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2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 생계를 완벽하게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게 이제 2단계죠. 열심히 일해갖고 내 생계, 그 나의 어떤 여가도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서서히 구축을 2단계 때 해 나가면서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3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스스로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금방 오는 거죠. 이게 사실 15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압축해서 5년 안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게 레벨 1에서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레벨 3만 부러워하면서 거기 못 가서 막 속상하고 거기 못 가서 막 열패감 같은 거 느끼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건 자기 레벨을 아는 거예요. 자기 레벨에서 충실히 자기 레벨에서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레벨 1 다지면 저절로 레벨 2 넘어가고요. 레벨 2 다지면 저절로 알아서 레벨 3로 넘어갑니다. 레벨 4는 여러분들이 정하실래요?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레벨 4까지 올라가면 인생 진짜 멋있게 사는 거죠. 그죠? 좋아요. 자, 여러분 속도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딱 10시 32분 약속 팍. 역시 좀 명강사인 듯. 시간 지켰어. 시간 지켰어. 예, 오늘 고맙다고요. 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한 해 동안 그렇게 또 열심히 사시냐고 애도 많이 쓰셨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여러분 망설이거나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미 원년은 시작됐고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원년이 되는 지금 2021년이 벌써 1월 달이 또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자, 3분의 1 지나갔어요. 지금 또 이러는 사람 있죠? 아, 나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당장 시작해야 돼. 뭔가 시작하려면 바로 시작해야 돼. 땅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로 인해서 무엇인가 구축되기 시작해요. 시작을 해야 뭔가 그 에너지가 미래에 있는 운과도 만나고 미래에 있는 사람과도 만나고 막 이게 만나서 뭔가 만들어지는데 시작을